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어서 전용 특장차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특장차 보시면은 앞전 내용에서는 전용 특장차라는 게 뭔지, 특징이 뭔지를 잠깐 보셨다면은 전용 특장차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종류. 기본적으로 우리 전용 특장차의 종류라고 한다면은, 종류라고 한다면 먼저가 이게 있어요. 덤프 트럭. 덤프 트럭은 말 그대로 우리 골재, 석재,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간 다음에 어디 공사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쫙 기울여 가지고 와르르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주로 요 덤프 트럭의 키워드는 주로 이제 석재, 뭐 폐자재 같은 것들을 운송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메인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고요. 메인 키워드는 이거예요. 메인 키워드는 그렇죠. 중력 그리고 기울여. 중력, 기울여 이런 게 키워드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특별한 장치를 들어 올려서 기울이게 된다면은 와르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개만 나온다면 덤프트럭 찍으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액체 운송차죠. 액체 운송차라는 게 있어요. 액체 운송차. 간단해요. 액체 운송차가 뭐예요? 탱크로리. 탱크로리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액체를 운송하는 거 액체. 끝. 더 말씀드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믹서 트럭, 레미콘, 믹서 트럭이 믹서 트럭. 믹서 트럭. 아시겠지만 믹서 트럭이라는 게 뭐예요? 자, 레미콘이라고도 불러요. 레미콘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흔히 말해서 콘크리트를 뒤섞는 거죠. 믹스하는 거죠. 콘크리트 믹서. 이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분립체 차량, 분립체. 가로 분자를 쓰는 거예요. 분립체. 가로 분자를 써가지고, 그렇죠. 곡물 또는 사료 전용 운반 차량이라고도 해요.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곡물과 사료를 부르는 게 솔리드 벌크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솔리드 벌크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자, 전용 특장차는 은근히 요거 단순한 것만이라도 시험에 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챙겨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논외로 또 자르고요. 우리가 운송과 관련해서 운송의 운송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TMS, 운송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송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일단 말은 쉬워요. 운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운송관리 시스템. 자, 키워드는요. 운송이란 단어와 플러스 시스템이란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TMS 찍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기출문제가 그래요.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CVU 구차 구화 시스템이라 그래요. 구차 구화 시스템. 네. 구차 구화. 일단 이건 제목 중심으로만 가져가는 거니까요. TMS의 하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TMS의 하부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 그래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건 또 간단해요. 사람과 교통을 또 이제 사람과 교통을 또는 사람과 교통, 차량을 네트워크, 키워드 뭐예요? 네트워크로 연결. 뭐 요 정도만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습니다. 전용 특장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운송의 시스템 이렇게 한번 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있죠.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저는 더 여러분에게 더 와 닿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실제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볼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운송을 하잖아요. 운송을 하게 되면은 이 운송, 특히 간선 운송 어디를 왔다 갔다 하죠? 자, 차량이 물류터미널로 가고 그 물류터미널에서 또 복합 물류터미널 이렇게 다양한 거점을 옮겨야 되는데 그 거점과 관련된 걸 조금 더 보려고요. 거점이요. 잠깐 지울게요. 네, 이제 이런 차량과 거점이에요. 거점. 물론 거점의 내용은 4과목에서도 똑같이 또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게 운송 수단 중에 이제 모드 배웠고요. 노드를 조금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주제는 물류시설이에요. 이걸 왜 보냐? 물류시설을 왜 보느냐? 화물 트럭이 이제 물류시설을 왔다 갔다, 거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류시설을 보는데요. 첫 번째가 보시면 일단 물류터미널이에요. 키워드 위주로만 알려드릴게요.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두 개로.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두 개로. 보시면 물류터미널은요. 첫 번째가 일반 물류터미널 있고요. 두 번째가 다 쓸게요. 그냥 일반 물류터미널 널이 있고요. 그렇게 일반 물류터미널은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시험적으로는요. 그 다음은 그렇죠. 별표 3개를 할게요. 뭐예요? 복합. 복합 물류터미널이에요. 네. 우리는 복합 물류터미널 중심으로 봐야 돼요. 복합 물류터미널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복합 물류터미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합 물류터미널 보시면은 먼저 부지 면적이 33,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이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운송이 가능해요. 복합 운송의 교차점이에요.
복합물류센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합운송이 무엇이냐? 복합운송이 뭐냐면요, 육상과 철도예요.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뒤에도 배울 거지만 육상과 철도를 결합한 걸 또 우리 뭐라고도 부르죠? 피기백이라고도 불러요. 피기백. 즉 육상과 철도가 환적을 통해서 복합운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게 복합물류터미널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물류터미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물류터미널에서는 절대 제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수행 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류터미널.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게요, ICD라는 게 있어요. ICD라는 게 있어요. ICD. 제목은요, 그쵸, 내륙 컨테이너 기지예요. 내륙 컨테이너 기지. 다시 말해서 이 정확한 의미는 내륙에 컨테이너 기지를 설치하는 건데, 원래 대부분 컨테이너 기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항만에 있잖아요. 항만에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내륙에 있어요. 네, 내륙 컨테이너 기지. 예를 들어서 양산 ICD, 의왕 ICD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항만의 기능을 내륙으로 일부 이동한 겁니다. 일부 이동을 한 이유가 뭐냐? 항만의 복잡성을 완화하려고. 발표할게요. 항만의 복잡성 완화 목적이에요. 그러면 절대 이곳에는 항만이 아니니까 두세 가지 기능을 절대 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 선적 플러스 양하 플러스 마샬링 기능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항만이 아니니까요. 항만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만이 아니니까. 대신 통관 기능은 가능해요. 통관 기능 가능.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스튜디오가 아니고 사우나예요. 사우나 지금. 네, 좋습니다. 제가 흘린 땀만큼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류 거점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많이 볼 필요 없으세요. 지금 4과목에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문제로서 제가 또 안내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차시에는 택배 운송 것 좀 꺼내와서 택배 운송은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택배 끝나면은 공동수 배송 우리 1과목에서는 했었는데, 예. 맞아, 공동수 배송 1과목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일단 택배 운송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